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연루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에 스모킹건을 찾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내가 그래서 대통령 여사한테 딱 한마디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라고 청년하니까 당선되면은 아크로비스타 숙소를 줬지. 그랬어요? 뭘 주면 돼요? 아크로비스타 숙소. 그 여사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작년에 기사가 그렇게 떴을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래 제가 2번을 갔다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2번 다 똑같은 분이 배석하셨다. 윤 핵관보다 더 친하신 분이 그게 저예요. 명태균 씨를 좁혀보면 정치권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제 이름이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안 건 처음인데요. 이제 그쪽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쭉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주로 국힘당 계열 분들하고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했고요. 대개 초선급이나 아니면은 그 자치단체장 나오는 분들의 여론조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여론조사를 해주겠다, 얼마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김영선 의원을 축으로 해서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중앙에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했고요. 지금 현재 뭐 다들 이 문제가 되니까 손사래를 치는데 실제로 내밀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김종인 위원장도 굉장히 여러 번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언변도 뛰어나고 정세 분석도 정확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김종인 위원장도 처음에는 경청을 했다고 그래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소개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정일 위원장은 설명을 좀 드리면 4월 10일 날 전화 왔습니다. 영 사장,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가 있다면서요? 원대표는 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기현. 당대표는요? 젊은 사람을 한참 있다가 김웅. 알았습니다. 김웅이는 영감이 불러갖고 내 전화번호 주고 전화해서 김웅이가 요 앞전에 나와서 올 때 만나면 안 되는 세 사람 해서 내까지 있는 것 같아. 그 봐봐요. 내가 브로커라고 지는 생각했다고. 그 지는 전당대회 때 캠핑카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전화 온 게 이준석입니다. 그러면 건대 앞에서 만난 거 누가 그렇게 짰겠어요? 팀의 첫 공식 행보라고 한 거. 그걸 하게 한 거는 나. 그게 나온 사람이 나예요.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나 지식이 풍부하다라고 보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 사람하고 같이 가면 반드시 늪에 빠진다라고 경계해야 된다. 뭐 하여튼 그 언변이나 분석력에 일정 부분은 점수를 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부산 본부장을 몇 년 전에 했었어요. 보도국장을 마치고. 그때 제가 부산 본부장을 할 때 그 명태균 씨라는 사람을 이름을 들었어요. 저한테도 정치인들하고 교류할 때 한번 만나보라는 그 권유가 있었어요. 근데 인사는 미처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전형적인 정치 컨설턴트입니다. 혹자들은 이제 뭐 브로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브로커는 아니고요. 상당히 그 실력을 좀 갖춘 책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아예 실체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실체가 없거나 네. 무슨 뭐 사기를 치거나 뭐 브로커라거나 이런 분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다만 이 처신은 좀 문제가 있죠.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장동혁 의원이 당선되고 나면 나를 키웠다고 한 사람이 10,000명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브로커와 컨설턴트의 차이가 뭐예요? 정확하게 어떤 차이예요? 공식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고 브로커라는 건 공천 나한테 돈 주면 내가 공천 따줄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하듯이.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여론조사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하는 여론조사가 좀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튀는 게 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 여론조사고 이재명 후보랑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붙을 때 다른 조사 기관과 다르게 항상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개로 해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서 그러겠죠. 내가 키워준 거야 뭐 이렇게 했죠. 또 하나는 뭐냐 이준석 대표가 그 돌풍을 일으키는 당대표가 될 때 아닙니까? 그때도 뭐 이준석 대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때도 그 결과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랑 또 접촉하고 그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사람들한테 팔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만든 사람이야. 내가 이준석 당대표 만든 사람이야. 이걸 가지고 그걸 가서 친분을 과시해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아마 뭐랄까 장사를 하고 다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말하는 것 보게 되면은 아니 의원한테 뿔 뜯는 건 나 처음 봤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지 아시죠? 왜냐면 의원님이 제 딸을 평생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네. 어쨌든 성공한 공천은 내 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사님을 팔면서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지금 기사가 나는 것은 지난 2024년 총선에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 문제인 것이고요. 지난 총선에서 또 김 여사가 한 대표에게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자를 5개를 보냈는데 다 소위 일십했다. 일십했다. 절차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문자를 했는데도 대답을 안 했다라고 하면 공천과 관련해서는 딱히 큰 영향이 없지 않았을까. 사실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이 나오고 나서 이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한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시끄러워서 제가 잘랐어요. 깨끗하게 잘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체 워딩입니다. 그게 어떤 뜻입니까? 시끄러워서 잘랐어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간섭했다라기보다는 명태균 씨는 좀 이름을 좀 팔고 다닌 것 같아요. 팔고 다니고 또 부탁도 했겠죠.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가 들어주는 척도 했겠고 어떤 부분도 노력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먹힐 수는 없었어요. 이게 분명하거든요. 한간에 나오는 얘기로는 뭐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이준석 대표, 오세훈 시장, 박완수, 김영선, 함성득 이런 분들 보수 인사들과도 굉장히 가까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좀 조용해지긴 했는데 그 이준석 대표한테 비판적인 그 반응 중에서는 지선 대선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이겼다라고 얘기했는데 명태균 씨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사실 뭐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특히 이분이 이제 영남에서 주로 활동한다라고 하면 영남 선거는 여당과 야당의 그 우위를 결정짓는 선거가 아니라 여당 내에서 지금 누가 되느냐를 결정하고 또 공천 받는데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지선이나 이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저는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개혁신당과 관련해서 나온 그 사진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자다가 봉창두 들이 소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다가 홍미화 씹는 소리라고. 아니 지금 뭐야 이게? 멋있는 거.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조용하게 된 이유는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내가 매화 삽질하는 걸 공개했지.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매화 삽질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말을 못하는 말은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데 뭐 하여튼 지금 조용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 그럼 진짜인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요.